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성형생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제도 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양권, 그리고 세율 인상, 중과세율 적용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 거주 요건을 추가한 그 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임대주택 중에 공동명의에 대한 그 부분 처리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최종 1주택의 그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 과연 그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제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 눈 크게 뜨시고 심호 가다듬으시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 21년 4월에 기존의 B주택, 신규주택이죠. 이 B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 봤을 때 2주택자잖아요. 비과세 받을 사항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에 대한 그 양도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택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존 주택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 과연 14년 5월에 취득한 이 A주택의 그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 그 보유기간 과연 14년 5월부터 적용을 하는지,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비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로 남게 된 2021년 4월 이후, 그죠? B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의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시점 중에 이 시점과 14년 5월 이후 시점과 21년 4월 이후의 이 시점 중에 과연 어느 시점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B주택이죠. B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A주택이죠. 이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 즉 B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오롯이 그 A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인 A주택 양도 시점 이후부터 계산을 합니다. 즉 A주택을 양도한 시점 이후인 2021년 4월 이후부터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두 번째 사항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를 당한 후에 2주택이 남아있는데, 이때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할 때 과연 그때의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입니다. 자, 사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9년 1월에 B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9년 3월에 C주택을 취득을 해서 20년 12월에 세 번째로 취득했던 가장 마지막으로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C주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21년 이제 2월에 이제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5년 10월에 취득했던 A주택과 19년 1월에 취득한 B주택이 남아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3년이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 3년 내에 들어가죠. 자, 이때 과연 A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그 규정을 생각을 할 때 과연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이처럼 A주택을 취득했던 이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맞잖아요. A주택, B주택 어떻습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A주택이죠. A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15년 10월 이후부터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난 후에 신규주택을 새롭게 취득을 해서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연 이때에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좀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7년 3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18년 4월에 어떻습니까? A주택을 양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1년 내에 그 규정이 있죠. 1년 이내에 이제 종전주택 이제 처분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이제 전입요건 완료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A주택에 대해서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B주택을 양도를 해서 자, 보면은 과연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받으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B주택, 그죠? 17년 3월에 취득을 했고 자, 1년이 경과해서 C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자, 3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자, 비과세 요건에 대한 그 보유기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B주택을 이제 취득했던 요 시점부터 최초 취득했던 요 시점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18년 A주택 그 양도해서 1주택자로 남아있는 이 시점부터 놀부심보가 적용이 돼서 18년 4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비과세의 그 보유기간은 양도주택의 취득일, 그쵸? B주택의 취득일인 17년 3월부터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받고 또 비과세 규정을 받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그 연속성을 위해서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할 때 그 비과세 보유 기간은 양도하는 최초 양도하는 주택의 당초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일 처음 아까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살펴봤던 요 사례인 경우 어떻습니까? 과세를 당하잖아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놀부심보가 실제 작용을 한 거죠. 이때에는 최초로 1주택이 된 그때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아까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17번.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이제 하는지 여부입니다. 참 이제 과세가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규정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과세를 당하고 다음에 비과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규정하고 이렇게 혼합된 그런 예제나요. 참 재밌습니다. 양도 이제 경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 16년 9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6년 12월에 자, B주택을 취득을 해서 19년 8월에 B주택을 양도해서 이제 과세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럼 B주택이 이제 양도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21년 8월 시점에서는 A주택과 C주택이 남아있어서 자, 보시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C주택을 취득을 했고 신규주택인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이때 비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제 보유기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때에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놀부심보가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16년 9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6년 12월에 B주택 취득해서 이제 19년 8월에 B주택을 양도를 해서 과세를 받았잖아요. 양도세 과세를 했고, 그리고 나서 C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과연 이때 이런 일시적 1세대 A주택이죠. C주택과 A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이때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A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간,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16년 9월부터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롯이 1주택이 된 그날이 언제입니까? B주택을 양도한 그 시점이죠. 19년 8월 이후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 규정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1주택과 1조합원 이제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제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당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과연 이때도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17년 11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8년 11월에 A주택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건축이 된 것 같죠? 20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 A주택에 대한 그 입주권이죠. 입주권을 양도를 해서 어떻습니까? 양도소득 과세를 당합니다. 24년 2월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때 이 1세대 1주택이죠. 이 주택에 대한 그 남아있는 이 주택에 대한 B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간, 비과세 보유기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 남은 후에 1주택의 그 비과세 보유기간 오롯이 그 주택이 하나만이 남게 된 그날부터 계산을 한다. 제 놀부심보입니다. 자, 그래서 A주택에 대한 그 입주권을 양도한 이 시점이죠. 2022년 2월 이후부터 B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규정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913이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이제 2분의 1 지분을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이 3년에서 과연 2년으로 단축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을 3년을 적용을 합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본 사례인 경우에는 남편 명의 그 계약 당시죠. 18년 9월 13일 이전이죠. 당초 남편 명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인 경우에는 3년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보유 허용 기간은 3년을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2019년 2월 12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 A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특례를 이제 적용받은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이제 거주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애 최초 딱 한 번만 적용이 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잘 보세요. 직전 거주주택인 A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주주택인 A주택 하나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임대주택 있죠. 장기 임대주택이든 이런 주택을 하나 이제 임대주택 B를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거주주택 A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잖아요.
적용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2019년 이제 2월 10일 이전에 이제 취득했던 요 임대주택 비주택을 이제 거주주택으로 어떻습니까? 이미 본인이 살고 있던 A주택 거주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본인의 거주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2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주택이죠. 이제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비과세는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단 이때에도 그 생애 최초 딱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딱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도 당초 직전 거주주택의 그 양도일 이후, 그렇죠, 놀부심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그 이후의 그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21년 다음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을 하고, 그쵸?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그 아주 강화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그 비과세 요건이. 이런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금을 이제 지급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에는 1년 내 전입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바로 당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에 이제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1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되는 경우 과연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보시면은 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요건과 우리가 중복 보유기간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됐잖아요. 신규주택 전입은 하였지만 기존주택을 1년 이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지 3년 그 안에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규주택에 기존 내 이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그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이제 2년을 한도로 해서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입니다.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이 그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자체라든가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이때도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때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명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 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개별 사업자가 1로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당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항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그 특별법 개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이제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양도소득세를 중과 배제하고 하는 그 규정이라든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이죠. 이러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관련돼서는 임대 등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이나 8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이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말소인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50% 이상이죠. 50% 이상을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자진 말소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이때만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 말소와 달리 자동 말소는 이건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국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을 하지 않고 임대 등록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인 경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 후에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연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등록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건 아니죠. 자, 보시면은 자진 말소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대 의무 기간이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 후에 1년 이내 반드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그 임대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2020년 7월 10일에 임대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하루가 지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만 우리가 폐지를 하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부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네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의 그 장기부 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동 말소 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3위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이때에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50%가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이제 제도 중에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2시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분양권, 세율 인상,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서 이제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된 그 내용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과 2021년 1월 1일 이후 바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내용, 그 사례별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례가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펴본 게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제가 직접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약간 편집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 번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건건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고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중에 공동명의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오늘까지 살펴본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제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총 7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 세무사들도요, 이 내용을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아무리 세무사라 그래도 확 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모든 내용이 다. 그래서 계속 보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처음부터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이제 학습을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오늘까지 살펴봤던 2021년부터 확 달라진 제도 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